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깊은 산맥이 부드럽게 감싸는 한적하고 고요한 산골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웅장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뼈대 깊은 종갓집이었습니다. 너른 마당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사철 푸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뒤뜰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깊은 우물이 자리에 집안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 위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반짝이며 늘어서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를 잇는 마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윤이 나게 닦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맞이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종갓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예의가 무척이나 바른 큰 며느리 윤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별이 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정성스럽게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정갈하게 차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넓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게 관리하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완벽하게 건사했습니다. 위서른을 모시는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으며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는 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로 격려하여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깊이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윤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종갓집은 언제나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윤희의 맑은 얼굴 뒤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깊고 무거운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에 시집 온 지 10수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도록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종갓집에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책무로 여겨졌기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당을 볼 때면 윤희의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풍경 소리를 울릴 때마다 윤희는 죄인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여 남몰래 헛간 뒤에 숨어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야속하게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의 깊은 슬픔과 남모를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지혜롭고 자애롭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최마님이었습니다. 최마님은 젊은 시절부터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운 성품으로 험난한 집안의 역경을 이겨내며 종갓집을 굳건히 지켜온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아들을 낳지 못해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갈 때면 최마님은 항상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굳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최마님은 아들을 낳는 것보다 집안을 평화롭고 화목하게 이끄는 며느리의 고운 심성과 헌신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말씨로 항상 윤희를 위로했습니다. 하루는 안채 마루에 앉아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던 며느리 윤희가 갑자기 서름에 복받쳐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종갓집의 귀한 대를 잊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저를 내치시고 새로운 사람을 들이시는 것이 집안을 위한 도리인 듯 합니다. 라며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스러움을 고백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최마님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윤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이 집안에 얼마나 맑고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거두어라라며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에 윤희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뭉클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비록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시어머니의 그 크고 넓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집안의 모든 일에 더욱더 온 정성을 다하리라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종갓집에 광을 정돈하고 묵은 곡식과 새로운 곡식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며 집안의 살림살이를 더욱 꼼꼼하고 윤택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낡은 문풍지를 정성스레 새로 바르고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챙기는 그녀의 손길 덕분에 종갓집은 한겨울에도 언제나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의 변함없는 헌신과 눈물겨운 정성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최마님은 어느 날 아침 윤희를 조용히 자신의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안방에 묵직한 나무 궤짝을 천천히 연 최마님은 그 안에서 낡고 오래되었지만 검은 빛으로 반짝이는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윤희의 두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종갓집의 모든 재산과 막대한 곡식이 보관되어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곳간을 열고 닫는 권력의 상징인 곳간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니 이제부터는 네가 이 열쇠를 맡아 곳간을 책임지고 더욱 굳건히 집안을 지켜다오라며 최마님은 며느리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권한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안의 가장 큰 권한이자 무거운 책임인 곳간 열쇠를 건네받은 윤희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토록 귀하고 무거운 것을 제게 맡기시다니요. 부족한 제가 어찌 이 큰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사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마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며 나는 너의 곱고 정직한 마음씨를 믿으니 걱정 말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다하라고 거듭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 앞에 윤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열쇠를 가슴 깊이 품에 안으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종갓집의 평화와 곳간을 지키겠노라고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곳간 열쇠를 맡은 이후 윤희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깊은 자괴감을 잊기 위해 더욱더 집안일에 매진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봄에는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복숭아꽃과 살구꽃을 감상하며 장을 담갔고 가을에는 누렇게 익은 황금빛 들판에서 수확한 풍성한 곡식들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최마님과 윤희 두 사람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깊은 유대감 덕분에 종갓집은 외부의 험한 풍파에도 끄떡없이 평온하고 아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부간의 두터운 정과 평화로운 종갓집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윤희가 아침 저녁으로 곳간을 열고 닫을 때마다 묵직한 자물쇠가 부딪히며 내는 쇳소리는 종갓집 마당 전체에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이 아무런 문제 없이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믿음직한 심장박동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곳간 안에는 단순히 식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제기들과 조상들의 혼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기에 윤희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낡은 제기들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맑은 빛을 냈고 곳간의 쌀독은 아무리 퍼내어도 좀처럼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늘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종갓집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깊은 우물은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종 물을 기르러 오는 마을 아낙네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윤희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친절하게 건네며 안부를 묻고 그들의 고단한 삶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혹여나 농사일이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윤희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한 뒤 조용히 곳간 문을 열어 쌀자루를 조금씩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작은 정성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그녀의 착한 마음씨는 우물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사랑방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마님의 얼굴에는 늘 잔잔하고 인자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록 겉으로는 항상 웃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자식에 대한 서러운 상처를 최마님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마님은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윤희의 입에 넣어 주었고, 좋은 비단이 들어오면 며느리의 고운 치마 저고리를 짓도록 아랫사람들에게 각별히 지시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 유난히 엄격했던 옛 시절이었지만 최마님은 혈육보다도 사람의 근본된 도리와 선한 마음가짐이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진짜 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종갓집의 넓은 기와지붕을 아름답게 물들일 때면 윤희는 마당 한가운데서 조용히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솥뚜껑을 덮고 부뚜막을 깨끗하게 행주로 닦아낸 뒤 장독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항아리들의 뚜껑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덮으며 혹시라도 밤이슬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정리가 끝나고 곳간에 커다란 쇳대를 찰칵 소리가 나도록 굳게 채우고 나서야 윤희는 이마에 맺힌 송글송글한 땀방울을 소매로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마당을 가로질러 윤희가 안채로 들어설 때면 마루에는 늘 다정한 시어머니 최마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놓고 그녀를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호롱불이 은은하게 비치는 안방에 마주 앉아 갓 끓여낸 향긋한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정겹게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윗마을 박서방네 강아지가 새끼를 7마리나 낳았다고 합니다라며 윤희가 맑은 웃음을 터뜨리면 최마님도 맞장구를 치며 참으로 복받은 집안이로구나 하고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남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나 다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때면 윤희의 목소리는 묘하게 잦아들고 시선은 조용히 무릎 아래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최마님은 말없이 윤희의 찻잔에 따뜻한 찬물을 가득 채워주며 그녀의 굳어버린 마음이 차분히 녹아내리도록 아무런 재촉 없이 다정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윤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끼며 자신이 종갓집에 지은 죄악이 너무나 크다고 끝없이 자책하곤 했습니다. 아버님과 조상님들이 묻힌 선산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죄송하다는 말을 되뇌었고 어떻게든 가문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은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만큼은 이 웅장한 종갓집의 명예와 곳간을 티끌 하나 없이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 처절한 다짐을 할 때면 윤희의 품속에 깊이 간직된 무거운 곳간 열쇠가 마치 그녀의 심장과도 같이 뜨거운 온기를 내뿜으며 가슴팍을 꾹 눌러오는 듯 했습니다. 최마님 역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매정한 말들로부터 윤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끔씩 종갓집에 잔치나 제사가 있어 친척들이 모일 때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날 선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최마님의 귀에까지 날아들곤 했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가 저리 곱고 일을 잘하면 못하나. 그 흔한 아들 하나 쑥떡 못 낳아 조상님들 볼낯이 없게 만들었으니 축초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마님은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혹여나 그 잔인한 말들이 윤희의 귀에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며 며느리 주변을 철통같이 방어했습니다. 이 종갓집은 단순히 재산이 많은 부잣집을 넘어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고 어려운 이웃을 구휼해온 깊고도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면 선대 어르신들은 망설임 없이 곡간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살려냈고, 그 덕에 대대로 깊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집안의 곡간 열쇠를 쥔다는 것은 단순히 쌀독을 관리하는 안주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가문의 숭고한 정신과 따뜻한 덕망을 고스란히 이어받는다는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최마님이 굳이 아들을 낳지 못한 윤희에게 그 소중한 열쇠를 넘겨준 것은 그녀의 곱고 착한 심성이야말로 조상들의 빛나는 덕망을 이어갈 유일한 자격이라고 깊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 다가오자 종갓집은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과 객감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윤희는 찬물에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밝은 미소로 일했습니다. 하인들과 하녀들도 윤희의 솔선수범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투덜거리던 입을 다물고 더욱 열심히 일손을 거들었기에 커다란 장독대에는 겨우 내먹을 김치 항아리들이 금세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아랫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윤희의 그 부드럽고 통솔력 덕분에 넓고 복잡한 종갓집의 혹독한 겨울 채비는 물 흐르듯 아주 순조롭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밤사이 조용히 내린 새하얀 눈이 종갓집의 넓은 마당과 굽이치는 기와 지붕을 포근하게 덮어버린 어느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윤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사랑방과 안채로 이어지는 길목의 눈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며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길을 내었습니다. 처마 끝에 길게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희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게 드리워진 그늘도 저 햇살에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집안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는 종갓집의 굳건한 평화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온 동네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집안의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조용히 지켜보며 묻은 일을 도맡아온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하녀 안동댁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윤희가 이 종갓집으로 처음 가마를 타고 시집 오던 그 눈부시게 맑은 날부터 그녀의 모든 기쁨과 소리 없는 슬픔을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토록 곱고 훌륭한 아씨에게 어찌 그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고라며 안동댁은 홀로 나직이 탄식하며 윤희의 가엾은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최마님이 윤희를 저토록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으니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 훌륭한 종갓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안심하곤 했습니다. 눈 덮인 겨울밤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릴 때마다 종갓집 안채의 따뜻한 온돌방은 더욱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며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윤희는 화로에 참숯을 피워
방 안에 온기를 더하고 최마님의 굳어있는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드리며 피로를 풀어드리는 등 지극한 효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최마님은 며느리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았고 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앞으로도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밤하늘의 달님에게 마음속 깊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그저 지금처럼 서로를 깊이 의지하고 아끼며 이 오래된 가문의 따뜻한 불씨를 고요히 지켜나가는 소박한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칠한 밝은 달이 차오르면 이내 기울고 따뜻한 봄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매서운 꽃샘 추위가 먼저 찾아오듯 평화는 영원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종갓집의 담장 너머 먼 친척들의 마을에서는 이 평화로운 기와집의 거대한 재산과 텅 빈 자리에 대해 끝없는 탐욕의 이야기들이 은밀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한 큰며느리가 어찌 종갓집에 그 소중한 꽃간 열쇠를 쥐고 안방을 차지할 수 있느냐며 시기 어린 불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상과 가문의 대를 걱정하는 척위선을 떨었지만 그들의 속내에는 오직 웅장한 종갓집의 곳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욕망이 숨겨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런 바깥의 어둡고 불길한 기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윤희는 밤마다 자신의 품속에 단단히 아는 곳간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오로지 집안의 평온만을 위해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막중한 책임과 굳건한 믿음을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찌 배신할 수 있으리오라며 윤희는 거듭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조용히 타들어가는 화로의 따뜻한 온기가 넓은 안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창호지 밖에서 불어오는 겨울밤의 바람 소리는 묘하게도 서글프고 날카로웠습니다. 내일은 과연 이 고요하고 웅장한 종갓집 마당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른 채 그렇게 깊고 고요한 겨울밤은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잠든 윤희의 방문 밖을 조용히 서성이며 어두운 하늘에 흩뿌려진 차가운 별빛들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닥쳐오더라도 내 반드시 저착하고 불쌍한 아이를 지켜내고야 말 것이라며 늙은 시어머니는 밤바람을 맞으며 홀로 굳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집안을 둘러싼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여인이 서로를 위하는 그 깊고 따뜻한 사랑만큼은 얼어붙은 겨울밤의 그 어떤 매서운 추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따뜻했습니다. 머지않아 종갓집의 넓은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커다란 소용돌이를 앞두고 굳게 닫힌 거대한 곳간 앞에는 오직 고요한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평화로운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종갓집의 매서운 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늦은 겨울날 무렵이었습니다. 종갓집의 거대한 재산과 넓은 전답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먼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왕래조차 뜸했으나 윤희가 십수년째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묘한 핑계로 삼아 점차 집안일에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상님을 모시는 종가의 대가 끊길까 우려하는 척하며 점잖은 얼굴을 꾸몄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내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종갓집에 막대한 곡식이 쌓여있는 곳간과 화려한 기와집을 차지할 음흉한 궁리에만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속에 먼 당숙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때를 지어 종갓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남의 집을 빼앗으려는 점령군처럼 거만했고 목소리에는 시기심과 도끼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마루에 거드름을 피우며 걸터 앉은 당숙은 윤희가 내온 따뜻한 차를 마시지도 않은 채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채에 머물고 있는 최마님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아주 날카롭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집안의 대소사를 논해야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얌전하게 다과를 올리던 윤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쳐야만 했습니다. 최마님이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사랑채의 모습을 드러내자 당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청을 한껏 높여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형수님, 종갓집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저 성녀를 계속 큰 며느리로 감싸고만 도시는 팹니까? 조상님들 벨라치 정령 없으십니까? 라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숙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새로운 며느리를 당장 들이거나 아니면 똑똑하고 똘똘한 자신의 손자를 종갓집의 양자로 들여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습니다. 핏줄을 잇는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양자를 핑계로 이 거대한 종갓집의 실권과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최마님은 친척들의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요구를 묵묵히 들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분하게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당숙 어른, 우리 집안의 대를 걱정해 주시는 그 깊은 마음은 참으로 고마우나 아직은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소라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마님의 기세에 눌린 친척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윤희가 대를 잇지 못한 것은 온 마을이 다 아는 분명한 흠결이었기에 친척들은 그 명분을 결코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랑채 밖에서 친척들이 쏟아내는 모진 말들을 고스란히 듣게 된 윤희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 시어머니까지 저토록 모욕을 당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생각에 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돛돌 위에 주저앉은 채 소리 죽여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윤희는 품속에 간직한 차가운 곡간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귀한 열쇠가 나에게는 과분한 것이었나? 차라리 내가 조용히 이 집을 떠나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깊은 자괴감과 서러움이 윤희의 착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종갓집 사랑채에서 벌어진 친척들의 횡포와 소란은 바람을 타고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겠다 말고 종갓집 큰며느리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며 수군거렸고 밭을 매던 노인들도 산삼 혀를 차며 동정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늘 이웃을 돕던 윤희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뼈대 있는 가문에서 대를 잇지 못한 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현실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을에는 곧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올 것이라느니 당숙네 손자가 양자로 들어와 곡식을 다 차지할 것이라느니 하는 무성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몇몇 마을 어르신들은 친척들이 내세우는 양자 입적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종갓집 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크고 무거운 곡간 열쇠를 노리고 승냥이 떼처럼 달려드는 것이라며 친척들의 탐욕을 비판했습니다. 최마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떻게든 한 몫을 챙겨보려는 속셈이 뻔한데 그 곱고 착한 윤희 아씨만 애꿎은 희생양이 되게 생겼다며 동정어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갓집의 일에 함부로 참견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덕을 베풀어온 최마님과 윤희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과 집안을 감도는 불안한 공기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집안을 지켜온 하녀 안동댁이었습니다. 안동댁은 친척들이 마당을 휩쓸고 간 뒤 남겨진 어수선한 흔적들을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내며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내쉬었습니다. 일평생을 종갓집에 헌신하며 숱한 풍파를 겪어온 그녀의 늙은 해안은 친척들의 번득이는 눈빛 속에 담긴 맹독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부엌 부뚜막에 우두커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는 가엾은 윤희를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든 안주인들을 도와 이 고비를 넘겨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깊은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산한 기운이 감돌 때 안동댁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햇마루를 지나 최마님의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주무시지 않으시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라며 안동댁은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방 안의 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 아래서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최마님은 어서 들어오라며 안동댁을 방 안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두 늙은 여인은 방 안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집안에 닥쳐온 이 거대하고 시커먼 먹구름에 대해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댁은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몹시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친척들의 흉악한 속내를 최마님에게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 승냥이 같은 무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종갓집의 크고 묵직한 곳간 열쇠뿐이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은 양자를 들여 마님을 뒷방 늙은이로 밀어내고 우리 착한 아씨를 쫓아낸 뒤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흉악한 자들이니 매사에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충고했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겪어온 안동댁의 진심 어린 충언의 최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충직함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네 말이 100번 옳다. 나 역시 저들의 시커먼 속셈을 모르는 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며 최마님은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핏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억지를 부린다면 나 또한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그에 맞서는 매서운 칼을 뽑아 들어야겠지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최마님은 일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종갓집의 명예와 곳간이 저 탐욕스러운 무리의 손에 넘어가도록 결코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친척들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며느리 윤희를 보호하고 종갓집의 기강을 지켜낼 지혜로운 묘책을 짜내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같은 시각 별채에 머물고 있던 윤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깊은 절망의 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 집안이 이토록 큰 위기에 처했다는 자책감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만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 해도 핏줄을 내세우는 친척들의 억지 공격을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윤희는 품속의 곳간 열쇠를 매만지며 내가 떠나는 것만이 시어머니를 공경에서 구하고 이 집안의 소란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친척들은 또다시 때를 지어 종갓집 마당으로 몰려와 어제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몇 분 대동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최마님을 거세게 압박하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칠거지약 중에서도 자식을 낳지 못한 죄가 가장 큰 법인데 어찌 종가의 안주인이 저리 뻔뻔하게 안채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라며
윤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핏대선 목소리는 고요하던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고 마당을 쓸던 하인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긴 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윤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랑채 마루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친척들과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숙 어르신들, 모두 제 덕이 부족하여 생긴 일이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집을 떠남으로써 시어머니가 겪는 수모를 끝내고 종갓집의 평화를 되찾고 싶었던 윤희의 애끓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절하고 슬픈 목소리에 마을 어르신들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친척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승리의 미소가 교활하게 번져갔습니다. 친척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 혀를 차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이제야 일이 제대로 풀려간다며 뻔뻔하게 윤희를 몰아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물러나겠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형수님도 이제 고집을 꺾으시고 가문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리시지요. 라며 당숙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윤희가 떠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자신들의 손자를 양자로 데려와 곳간을 열고 집안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윤희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태도에 안동댁은 부엌문 뒤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최마님은 아무런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우는 며느리 윤희를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호통을 치며 친척들을 내쫓았을 테지만 오늘따라 최마님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에 윤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드디어 어머님마저도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뼈에 사무치는 절망감에 휩싸여 더욱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친척들은 최마님의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며 마침내 고집센 늙은이도 대세에 굴복했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안동댁은 최마님의 뜻밖의 태도에 크게 당황하며 마님께서 충격으로 이성을 잃으신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씨, 일어나십시오. 어찌 그리 모진 말씀을 스스로 하십니까? 라며 안동댁이 뛰어나와 윤희를 부축하려 했지만 당숙이 소리를 치며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일개하녀 주제에 감히 종갓집의 엄중한 대소사에 끼어들려 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라며 매섭게 꾸짖어 안동댁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윤희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친척들의 호통소리가 뒤엉켜 종갓집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듯 참혹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열린 대문 밖으로 이 모든 끔찍한 소동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으며 종갓집의 비극을 슬퍼했습니다. 그토록 덕을 쌓고 평화롭던 집안이 재물에 눈먼 친척들의 탐욕 때문에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으니 참으로 원통한 노릇이로 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은 평소 윤희에게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양반 가문의 엄격한 규율과 무서운 친척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착한 윤희가 불쌍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최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척들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숙 어른의 말씀이 지당하오이다.
십수년이 지나도록 대를 잊지 못한 것은 분명히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이니 더 이상은 나도 감싸줄 수가 없구려. 최마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선언에 윤희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은 예상치 못한 빠른 항복에 짐짓 놀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최마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윤희를 향해 싸늘하고 냉정한 시선을 던지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당장 안방에서 물러나 네 짐을 꾸려 집 밖 별채로 거처를 옮기거라. 더 이상 종가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평소에 자애롭고 따뜻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호통만이 종갓집의 넓은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윤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채 그저 멍하니 최마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마님의 매몰찬 선언이 떨어지자 친척들은 마침내 거대한 종갓집이 자신들의 소나귀에 완전히 들어왔다며 노골적으로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께서 드디어 가문을 위해 참으로 현명하고 결단력 있는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내일 당장 똘똘한 제 손자를 데려와 조상님들께 정식으로 인사시키겠습니다라며 당숙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곳간에 가득 쌓인 쌀가마니와 번쩍이는 비단들을 자신들의 차지라고 굳게 믿으며 마당을 제 집처럼 활보하며 득에 양양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들의 흉측한 얼굴 위로 흐린 겨울 하늘의 우중충한 빛이 드리워지며 웅장했던 종갓집의 맑은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탁하게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던 윤희는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힘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정성껏 보살폈던 낡은 장롱과 윤희나게 닦아왔던 화로를 바라보니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왈칵 뜨거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큰 죄를 지어 평생을 모신 어머님마저 곤란하게 만들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라며 윤희는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옷까지 몇 벌을 보찜에 싸며 윤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뼈저린 상실감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동댁은 보찜을 싸는 윤희의 곁에서 바닥을 치며 함께 오열하며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착한 아씨에게 잔인한 시련을 내리시는지 원망했습니다. 아씨, 이대로 쫓겨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시커먼 도둑놈들에게 집안을 다 넘겨주고 어찌 밖에서 찬 바람을 견디시려 하십니까라며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안동댁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내 덕이 부족한 탓이니 어머님을 원망하지 말고 네가 나 대신 어머님을 잘 모셔다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댁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윤희가 안방에서 쫓겨날 채비를 마치는 동안 마당을 점령한 친척들은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술과 고기를 내어오라고 기세등등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 거대한 종갓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굳게 착각하며 잔치라도 벌이듯 마루에 걸터앉아 껄껄 웃으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추악하고 비열한 욕망의 냄새만이 지독하게 진동했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질 듯 음산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당의 흉흉한 소란 속에서 최마님은 친척들의 천박한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돌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굳게 닫아 걸고 어둠 속에 홀로 앉은 최마님의 눈빛에는 아까 친척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차가운 분노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창호지 밖으로 들려오는 천박한 친척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무언가를 깊이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녀만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서히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윤희는 초라한 보찜 하나만을 손에 든 채 화려했던 안채를 뒤로하고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마당을 지나 쓸쓸히 별채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고 친척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갓집의 거대한 곳간 앞에는 이제 주인을 잃은 굳은 자물쇠만이 외롭게 매달려 차가운 쇳빛을 내뿜으며 닥쳐올 폭풍전야에 위태로운 정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고 승리한 듯 보였지만 아주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는 진실을 밝힐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안채에서 쫓겨나 찬바람이 몰아치는 별채로 거처를 옮기게 된 그날 밤. 종갓집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 집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양 의기양양하게 사랑채를 차지하고 앉아 집안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이면 당장 양자를 드리고 곡간을 열어 자신들의 배를 채울 생각에 들떠 있었으며 쫓겨난 윤희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를 담장 밖까지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 꺼진 별채의 창문을 바라보며 저토록 곱던 아씨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일어났으니 그것은 시어머니 최마님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별채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최마님은 친척들이 술 기운에 취해 내차 떨어진 틈을 타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어 윤희가 머물고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방문에 깜짝 놀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연 윤희는 어머님. 이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며 바닥에 엎드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마님은 그런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굳게 맞잡으며 평소보다 더욱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아가 내 말을 똑똑히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마님은 품속 깊은 곳에서 수건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꺼내어 윤희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낮에 친척들 앞에서 빼앗은 줄로만 알았던 종갓집의 모든 생계와 운명을 쥐고 있는 진짜 대곳간의 열쇠 뭉치였습니다. 윤희는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머님, 이것은 낮에 당숙 어른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며 되물었으나 최마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낮에 저들에게 보여준 것은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든 가짜 쇳대였고 이 진짜 열쇠야말로 이 집안의 영혼이니 네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최마님은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쌓아온 덕망과 마을 사람들의 목숨줄이 담긴 신성한 증표란다라며 최마님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잠시 저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속이기 위해 너를 내치는 척 연극을 하였으나 나의 진심은 오직 너를 이 집안의 유일한 안주인으로 믿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라며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최마님은 친척들이 곳간을 열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진짜 열쇠가 윤희에게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종갓집의 근간을 흔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깊고 깊은 지혜와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무거운 열쇠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당숙을 비롯한 친척들은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당당하게 안채마당으로 모여들어 최마님에게 당장 곳간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곳간을 열어 종갓집의 위세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잔치를 벌입시다라며 당숙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최마님이 건네주었던 낡은 열쇠 뭉치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대곳간의 거대한 자물쇠 앞으로 걸어갔으나 그들의 얼굴은 이내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아무리 힘을 주어 돌려보아도 자물쇠는 둔탁한 소리만 낼 뿐 도무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서로 열쇠를 빼앗아 번갈아 가며 구멍에 끼워 맞추고 발로 문을 걷어차기도 했으나 굳게 닫힌 곳간 문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가 왜 맞지 않는 것이냐? 설마 이 늙은 여편네가 우리를 속인 것이냐며 당숙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최마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속으로 고소해하며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고 안동댁은 시어머니의 기막힌 수수께끼 같은 처방에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친척들은 자신들이 손에 쥔 것이 한낱 쓸모없는 쇠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친척들은 별채에 숨어있는 윤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진짜 열쇠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별채로 들이닥칠 기세를 보였습니다. 저 아들을 못 낳는 불효우 같은 년이 곳간 열쇠를 훔쳐 숨긴 게 틀림없다. 당장 끌어내어 매질을 해서라도 열쇠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며 그들은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최마님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감히 내 며느리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이곳은 아직 나의 집이며 조상님들의 혼이 서린 곳이다라며 매서운 호통으로 그들의 폭주를 일단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광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종갓집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별채의 방 안에서 떨고 있던 윤희는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과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열쇠를 한 번 더 단단히 거머쥐고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긴 뒤 단정한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윤희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나약한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으며 집안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종부로서의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별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자 날뛰던 친척들은 순간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는 마당 한가운데서 최마님 곁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올린 뒤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는 친척들을 향해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가 어른들께서 이토록 종갓집의 곳간에 욕심을 내시니 참으로 조상님 뵐 낯이 없습니다. 이 집의 곳간은 오직 집안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듬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리는 법입니다라며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친척들의 가슴을 찔렀고 당숙은 부들부들 떨며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냐며 당장 열쇠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듯한 시선으로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명망 높은 어르신들이 종갓집에 심상치 않은 소동을 듣고 대문을 열어젖히며 마당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시끄러운 것이요. 대낮부터 곡차를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라며 마을 훈장님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친척들은 마을 어른들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윤희가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려 한다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담 너머로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들의 비겁한 변명을 비웃으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윤희는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낮게 엎드려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이나 집안의 근간인 곳간을 저런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숭고한 정신이 아니라 오직 창고 속의 곡식뿐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 이 종갓집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청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희의 진심 어린 호소와 친척들의 추악한 행태를 비교하며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마님은 그제야 마을 어른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윤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크게 선언했습니다. 보시오. 이 아이가 비록 아들은 낳지 못했으나 종갓집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종부보다 깊고 넓소.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열쇠를 맡긴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최마님의 외침에 친척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아연 실색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최마님의 지혜로운 처사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윤희의 손안에 든 진짜 열쇠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녀의 결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윤희에게 달려들어 열쇠를 빼앗으려 했으나 마을 장정들이 그들을 가로막아 세우며 더 이상의 소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숙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형수님이 우리를 배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그의 위선은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마을 훈장님은 친척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가문의 재산을 탐해 법도를 어지럽힌 자들은 즉시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종갓집의 건의와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어른들의 단호한 조치에 친척들은 꼬리를 내리고 짐을 챙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조용히 다가가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면 근본을 잃게 되는 법이니 부디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라고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태도는 오히려 친척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을 받으며 도망치듯 종갓집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검은 그림자들이 물러가자 비로소 종갓집 마당에는 맑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짜 열쇠를 들고 대곡간 앞으로 걸어갔으며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묵직한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찰칵하는 경쾌하고 맑은 금소금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집안을 지켜온 거대한 자물쇠가 부드럽게 입을 벌렸고 육중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곳간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쌀가마니들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고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식기들과 조상의 유품들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이 집안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꾸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기록과도 같았습니다. 윤희는 곡간의 첫 곡식을 한 바가지 정성스럽게 퍼내어 시어머니 최마님에게 먼저 올린 뒤 마을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주며 집안의 평화를 되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웃분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곡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낸 소중한 열매입니다라며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 한 줌씩을 받아들고 윤희의 고운 마음씨를 칭송했으며 종갓집은 비로소 아들을 낳지 못한 슬픔을 넘어 더 큰 사랑과 나눔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마님은 곳간 앞에 선 며느리의 늠름한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윤희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오늘부터 이 아이가 명실상부한 우리 종갓집의 유일한 안주인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 집안의 정신을 온전히 잇는 자야말로 진정한 후계자라는 최마님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종갓집 마당은 이제 축복과 환희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잔치가 끝난 뒤 조용히 곡간 문을 닫고 열쇠를 다시 자신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소동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집안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다시금 깊이 사색했습니다. 쫓겨났던 별채에서의 하룻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은 그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워진 마당을 혼자 쓸어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오늘처럼 강인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리라 달빛 아래서 고요하게 맹세했습니다. 안동댁은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끓여 윤희에게 가져다 주며 아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사옵니다라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윤희는 안동댁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집안의 모든 하인에게도 쌀과 비단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식구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다시는 외부의 유혹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종갓집의 넓은 기와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리앉았고 대곡간 앞에 자물쇠는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며 집안의 안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종갓집의 슬기로운 시어머니와 강단 있는 큰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웠고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대를 이어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점보다 내면의 진실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이 사건은 마을의 도덕과 윤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갓집을 볼 때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비웃는 대신 지혜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장 모범적인 가문이라며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산골 마을은 종갓집의 든든한 존재감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안방에 앉아 윤희를 불러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길고 긴 밤의 대화를 나누며 며느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가, 네가 겪은 시련은 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금강석 같은 과정이었단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비로소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서 하나가 되어 포근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시련 끝에 찾아온 찬란한 봄날 같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으며 집안의 모든 걱정거리는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별채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마치 수천 년처럼 길게 느껴졌던 윤희는 다시금 종부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솥을 씻고 밥을 지으며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이웃을 챙기는 평범하지만 고귀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시어머니가 주신 곳간 열쇠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종갓집의 담장 너머로 부엉이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윤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찻잔을 기울이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고요한 밤. 윤희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곡간과 우물 그리고 조상님들의 신주가 모셔진 사당을 차례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밤 공기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더 이상의 눈물과 절망은 없을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시어머니와 충직한 며느리가 만들어가는 화합의 향기만이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연과 책임을 감사히 여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윤희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누웠으며 머리맡에 둔 곳간 열쇠 뭉치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풍성한 가을 들판을 달리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뛰노는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갓집의 거대한 기와지붕 아래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며 고요히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서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며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고 오직 종갓집의 은은한 달빛만이 밤을 지켰습니다. 친척들이 쫓겨나고 마을에 다시 정적이 찾아온 다음 날 아침 종갓집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우물가로 향해 맑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어제의 소라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집안은 고요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종갓집 담장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마을 어귀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조만간 다시 돌아와 권리를 주장하겠노라. 으름장을 놓았다는 소문이 돌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눈먼 무리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고 생각하며 종갓집의 앞날에 대해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쫓겨났던 당숙이 이번에는 더 많은 먼 일가 친척들과 마을 외곽의 억척스러운 장정들을 대동하여 다시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법도와 관습을 들먹이는 대신 힘으로라도 곳간을 열고 집안의 재산을 분할하겠다며 몽둥이와 낫을 든 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에 안동댁은 겁에 질려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윤희는 시어머니 최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랑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친척들은 대문을 거세게 발로 차며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담을 넘겠다고 협박했고 고요하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최마님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방에서 나와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나지막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대문을 활짝 열게 하였고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친척들을 마당 한가운데서 위험 있는 자세로 맞이했습니다. 당숙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되게 양양하게 앞장서서 형수님이 숨겨둔 진짜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이 집에 기와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으나 무기를 든 장정들의 기세에 눌려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품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진짜 곡간 열쇠를 천천히 꺼내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정령이 쇳덩어리 하나입니까? 이 열쇠가 없으면 우리 조상님들의 혼도, 마을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곡식도 다 무용지물이란 말입니까? 라며 윤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목소리에는 종부로서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기에 달려들려던 장정들도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이 상황을 단순히 집안 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모든 마을 사람 앞에서 친척들의 위선과 탐욕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최마님이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정중히 청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종갓집의 곡간을 완전히 개방하여 그 안의 모든 내역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니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곡간이 열린다는 소리에 눈을 번뜩이며 침을 삼켰고 당숙은 드디어 재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믿으며 앞다투어 곡간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신호에 따라 묵직한 자물쇠를 향해 다가갔고 수많은 사람의 숨소리가 붙은 정적 속에서 열쇠를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쇳소리가 길게 울리며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친척들이 상상하던 보화 대신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곡간 안쪽에는 수많은 쌀가마니와 함께 그동안 종갓집에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기록해온 구율 장부와 외상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장부 중 하나를 집어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친척들이 그동안 종갓집의 진빚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숙 어른, 지난 흉년 때 종갓집에서 빌려가신 쌀이 100가마니요. 셋째, 작은아버님이 가문의 명예를 빌려 도박 빚을 갚아드린 게 은수십 냥입니다라며 윤희는 조목조목 그들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재물을 훔치려던 친척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부에 적힌 기록들을 들으며 비로소 친척들이 왜 그토록 곡간을 열려 했는지, 왜 윤희를 내쫓으려 했는지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고 남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대를 잇지 못한 며느리라는 구실을 내세워 한 여인을 희생시키려 했던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분노하여 몽둥이를 든 외지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아낙네들도 친척들을 향해 돌팔매질이라도 할 듯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친척 무리는 순식간에 가해자에서 추악한 채무자로 전락하여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마님의 허락을 받아 그 장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빚은 오늘로써 모두 탕감해 드릴 테니 다시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신성한 명분을 더럽히지 말고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라며 윤희는 대범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묻기보다 그들의 탐욕의 근거를 없애버림으로써 다시는 이 집안을 넘보지 못하게 만든 그녀의 슬기로운 처사에 마을 어르신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친척들은 자신들의 목숨줄과도 같았던 빈 문서가 타오르는 것을 보며 허탈함과 부끄러움에 휩싸여 더 이상 항변 한마디 못하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장정들도 자신들이 고용된 이유가 정의로운 가문의 일 때문이 아니라 빚쟁이들의 도피를 돕기 위함이었음을 알고는 무기를 버리고 슬금슬금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당숙은 타오르는 장부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최마님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허겁지겁 보찜을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를 따르던 다른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을 받으며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고 마침내 종갓집을 뒤덮었던 거대한 악의 기운이 완전히 걷히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시어머니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훈장님은 마당으로 걸어 나와 윤희의 손을 잡으며 아들이 없어도 집안의 정신을 이토록 훌륭하게 지켜냈으니 자네야말로 이 나라 최고의 종부라 할 만한 애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윤희를 칭송했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흠결은 이제 그녀의 거대한 자애로움과 지혜 앞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 종갓집 곡간을 열어 큰 잔치를 벌일 테니 모두가 함께 즐기자고 제안하며 진정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웅장한 종갓집 대문은 이제 침입자를 막는 빗장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활짝 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종갓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에서는 구수한 고기 냄새와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진동하며 온 마을을 행복하게 물들였습니다.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음식을 나르며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챙겼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한 미소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안동댁과 하인들도 신이 나서 춤을 추듯 일손을 도왔으며 쫓겨날 뻔했던 서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어르신들은 종갓집의 술맛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윤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달이 떠오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때는 제 처지를 비관하여 이 집을 떠나려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며 윤희가 말하자 최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아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뽑히지 않는 법이란다. 네가 곧 종갓집의 뿌리이니 이제는 당당하게 네 자리를 지키거라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높여주었습니다. 두 여인의 우정과 신뢰는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그것은 이 가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 남은 잔해들을 정리하던 윤희는 곡간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묵직한 자물쇠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이 열쇠는 자신을 구속하는 짐이 아니라 집안과 마을을 연결하는 소중한 끈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열쇠의 광택을 보며 윤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처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마음속으로 절을 올리며 대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겠노라. 다시금 굳게 맹세했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윤희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봐드린 뒤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에서 배어 나오는 먹물처럼 그녀의 마음도 차분하고 정갈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방 안을 채운 은은한 향나무 냄새는 그녀의 피로를 부드럽게 씻어주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없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남들은 말할지 모르나 윤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물을 채기 위해 우물가로 나간 윤희를 본 마을 아낙네들은 이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부님, 어제 잔치 음식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이 종부님 칭찬을 밤새도록 하더군요. 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들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수줍게 웃으며 답례를 했고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당당해 보인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쫓겨났던 여인에서 마을의 지도자로 추앙받게 된 이 극적인 변화는 오로지 그녀의 진실한 성품과 시어머니의 해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종갓집의 일상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으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집을 향한 충성심이 더욱 깊어졌고 집안 곳곳에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깃들어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희는 곳간을 관리하며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에 맞는 곡식을 필요한 이웃에게 적절히 나누어주는 체계적인 구휼 시스템을 만들어 가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종갓집 마루에서 들려오는 윤희의 명쾌한 지시와 시어머니의 온화한 조언은 집안의 화합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가락처럼 마을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른 봄의 기운이 느껴질 무렵 종갓집 뒷산에는 매화꽃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화전을 붙여 시어머니께 올리며 다가올 봄의 따스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나 봅니다. 우리 집안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렙니다라며 윤희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최마님은 화전을 맛있게 들며 그래,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마음속에 꽃을 피우는 것은 사람의 의지란다. 네가 피운 지혜의 꽃이 향기롭구나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종갓집을 괴롭혔던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소식은 이제 아주 멀리서나 들려오는 희미한 예디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용히 살아가거나 마을을 떠나 다시는 종갓집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가끔 그들이 남긴 장부의 흔적을 떠올리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귀중한 일임을 자녀가 없는 대신 마을의 아이들을 보살피며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아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서당을 후원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배를 잇지 못한 슬픔을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어느 저녁, 윤희는 마당 한 구석에 핀매와 향기를 맡으며 홀로 서서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묵직한 곡간 열쇠가 쥐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쇳덩어리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과 연결된 따뜻한 생명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이웃을 보살피는 이 고귀한 사명이 바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소명임을 그녀는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종갓집의 넓은 기와지붕 아래서 시작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의 기록으로 바뀌어가며 서서 마침내 윤희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고요히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내일은 장터에서 좋은 비단을 구해 어머님 새 옷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라며 그녀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최마님의 편안한 대답을 들으며 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비치는 은은한 달빛은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은 채 깊고도 달콤한 꿈의 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종갓집 뒷산에 매화가 만개하여 온 마을에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종갓집 앞을 지날 때면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며 혀를 차는 대신 지혜로운 시어머니와 강단 있는 큰며느리가 사는 복된 집이라며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을 기르며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집안을 보살폈으나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걷는 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종부로서의 품격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존경의 눈길이 꽃빛처럼 평화롭게 쏟아졌습니다. 최마님은 이제 연로하여 기력이 예전만 못했지만 며느리 윤희가 든든하게 집안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안방에서의 평온한 노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최마님이 윤희를 불러 마주 앉히고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이 종갓집의 명성이 진작에 탐욕스러운 무리에게 더럽혀졌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칭송을 건넸습니다. 윤희는 수줍게 웃으며 모든 것이 어머님의 깊은 지혜와 믿음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고 두 사람의 대화는 봄바람을 타고 마당 구석구석까지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종갓집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숭고한 정신의 계승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더 이상 슬퍼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종갓집으로 불러 모아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일러주며 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며 웃음소리를 터뜨릴 때면 적막했던 종갓집은 비로소 생명력으로 가득 차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윤희를 마을 전체의 어머니라 부르며 깊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곳간 열쇠를 쥐고 곡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항상 가장 배고픈 아이의 바구니부터 먼저 채워주었으며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자식은 없었으나 윤희에게는 이제 마을 전체가 그녀의 자식이었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질 만큼 깊고 넓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윤희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올리고 사랑채 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반 위에는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나물과 정갈하게 구워낸 생선, 그리고 윤희의 정성이 가득 담긴 구수한 된장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식욕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최 마님은 음식을 한 입 크게 드시고는 그래, 이 맛이야말로 우리 종갓집이 지켜온 진정한 보물이 아니겠느냐며 환하게 웃으셨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의 평온한 저녁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여인은 화려한 사내 진미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종갓집의 기와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에 소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사방은 숨죽인 듯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윤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곳간으로 향해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품속의 열쇠를 만지며 조상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비록 험난한 풍파를 겪었으나 그 시련 덕분에 진정한 종부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이제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종갓집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의 가가 호우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 윤희의 마음속에는 오직 평화와 안녕만이 가득 차올라 그녀를 포근한 꿈의 나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하녀 안동댁은 부엌 바닥에 앉아 홀그릇을 닦으며 참으로 길고도 험한 세월이었지만 끝내 우리 아씨가 승리하셨구나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또 다른 하루를 기대하며 깨끗해진 그릇들을 선반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종갓집의 부엌대기 인생도 이제는 보람차고 빛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부엉이가 산등성이에서 정겹게 울고 시냇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깊은 밤. 종갓집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지혜와 며느리의 슬기가 만나 이뤄낸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윤희의 따뜻한 마음과 최마님의 든든한 품을 생각하며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깊고 평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